안녕하세요. 제알미 운송 멘터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미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방금 긴급 공고 촬영을 했잖아요. 요번에도 긴급 공고 촬영을 한 게 좀 많아요. 3가지나 돼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기존에 했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업체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혀 이제 해본 경험이 없던 덤프가 또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프 같은 경우에는 촬영일 네. 기준으로 이후에 이제 그 덤프 차주분들을 만나갖고 좀 진실된 얘기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일자리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덤프라는 것 자체가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일이 계약처럼 들어간다는 거지. 단기 계약처럼. 그쵸. 이제 건설이 끝나면 또 다시 일을 찾아야 되고. 근데 한 곳에서 진드건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이번에 그래서 그 보시면 덤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할 때 네. 사실 뭐 여기저기 날뛰어다니는 지역이 계속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 덤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채석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가주 및 네. 원청을 미팅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긴급 공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보셔야 되겠지만은 이후에 영상들 뭐 차주 촬영하는 영상들까지 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네.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대차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네. 뭐 요번에도 했지만은 네. 그 대구 울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지금 대기자만 계속 쌓여가는 추세잖아요. 또 자리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좀 관심이 있다. 요즘엔 차 나오는 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로 차 사라, 뭐 해라 이렇게 권유드리는 건 아니지만 직접 빠르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또 최저가 트럭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전에 또 영상에서 댓글 중에 하나가 이 볼보 FH500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차량을 좀 해볼까 합니다. F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차량이 바뀌면서 풀체인지를 하면서 또 직접 봤었던 경험이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볼보트럭 코리아 이현철입니다. 오늘 이곳 평택에 위치한 저희 볼보트럭 종합출고센터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여기 재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 궁금해요. 왜요? 대형 차량에만 저기. 가죽 시트만 전 차량이고 이거는 대형. 지금 저희 신차 출시가 이제 FM, FH에 한해서만 신차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 좀 요청을 해서 네. 한국이 실제로 차주에서 지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도 그래서 한국에는 좀 많이 좀 우리 고객분들한테 참 죄송하고도 되게 힘들게 좀 어렵게 좀 생업을 하고 계신데 좀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리고자 저는 스웨덴 쪽에 많이 요구를 해서 무시동 에어컨을 좀 달 수 있도록 하루빨리 달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뉴스 소식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소식 자체는 저희가 이제 넘버 3에서 다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지금 6월이네요. 이제 6월이죠. 이제 6월인데 4월 판매 집계량을 봤을 때도 수입 브랜드 중에서 당연히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총 신규 등록 대수는 469대. 생각보다 등록 대수가 많아요. 차가 들어온 거는 좀 적은데 그 중에서 볼보가 1위로 179대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 이 수치가 대략 한 40% 정도 가져가는 거는 평소에도 그랬어요. 볼보 자체가. 그쵸. 근데 좀 눈에 띄게
했던 거는 스카니아가 148대로 많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스카니아 차 진짜 안 나오네. 예, 차가 진짜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은 가격도 비싸고 그래도 차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퍼센트 자체로 봤을 때 볼보 같은 경우에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스카니아가 또 바짝 쫓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좋네요. 그 뒤로는 이제 만 89대 그리고 벤츠가 28대 등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네. 그린 스틸 관련된 소식이에요. 친환경에 이제 그 강철로 불리우는 그린 스틸, 제가 정확히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네. 요걸 이용해서 트럭을 제작해서 세계 최초로 또 선보인 브랜드가 볼보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역시. 이 볼보는 북유럽 철강 대기업인 SSAB, 그러니까 사브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기와의 협력으로 화석연료가 거의 안 들어간대요. 이 철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네. 화석연료가 거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탄소가 많이 배출이 안 되겠죠. 잠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재련을 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추후에 찾아보도록 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틸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거기 관련된 자료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또 환경 자체의 현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접근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뭐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카탈로그는 이전께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전 자료를 찾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는 크게 그 변경점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네, 않아요. 좀 약간 무난한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림보다 글이 많아요 볼보가. 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좀 충실한 브랜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풀체인지 이전 모델을 지금 살펴보니까 굉장히 낡아 보이더라고. 계기판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저희가 21년 5월에 그때 이제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면서 네. 총 8년의 개발 기간을 거치고 1.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바뀐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장 크게 변한 부분 세 가지를 제가 또 압축을 해서 왔는데 나머지는 네. 실제로 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스트리밍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네. 제가 그 압축판을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적인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부적인 변화 중에서도 첫 번째는 전면 유리가 좀 사이즈가 커졌다. 그리고 A 필러가 상대적으로 많이 얇아졌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A 필러가 와 정말 얇다라고 느꼈었고, 네, 사이드 미러 자체가 굉장히 이제 프레임리스로 해서 얇게 떠서 아니 대각선 쪽이죠. 이 시야가 방해되지 않게 또 그렇게 변경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사이드 도어 라인 이 옆에 문이 있죠. 이 도어 라인 자체가 낮아지면서 좀 더 개방감을 표출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타사 대비로는 아직은 조금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특히 스카니아 차주분들이 그렇게 이거 아직도 좁은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인 변화 두 번째는 보조석의 사각지대 카메라입니다. 요게 사실상 미러캠 뜨기 전에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그죠. 예, 바로 밑에 붙여가지고 봤었는데 카메라에 나오는 모습이 중앙 모니터에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전체적으로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자체를 없게끔 했던 기술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지금 사고 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운전석하고 이제 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조수석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수석 쪽에서 그 우회전을 할 때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없애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디지털 계기판 자체가 바뀌었죠. 지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 트럭 브랜드가 전면 디지털로 이제 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제가 그때 봤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이전 트럭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마이너를 한번 경험해봐야 앞으로의 기술 이게 정말 좋게 바뀐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제 국산 트럭들도 전부 다 이제 미터 컬러도 집어넣고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았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내부 변화 마지막으로는 최대 1000리터 네. 정도의 공간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1000리터다라고. 높이가 높아진 거. 그래서 높이가 높아지고 앞뒤가 좀 더 이제 넓어지고 한 부분들 이전 볼보 트럭 생각하시면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쵸, 그거보다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적인 변화도 조금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외부적인 변화 첫 번째는 전면 헤드램프가 LED로 변했다. 요거는 차주분들이라면 당연히 불만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구라는 건 반드시 또 중간에 한번 터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릴이 대형으로 연결되면서 약간 좀 큰 이미지, 방패 같은 이미지를
보였다 하는 게 외부적인 변화가 거의 끝입니다. 네. 볼보는 좀 디자인 자체도 무난하고 세련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변화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일 안 한 거 아니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트럭 자체가 풀체인지가 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브랜드가 디자인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전의 정체성을 쭉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풀체인지마다 계속 다른 트럭이 나와 생긴 게 그거는 디자인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트럭이 나오면 이전 트럭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보여질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나가는 모델들은 항상 이제 10년 이상씩 계속 유지를 하죠. 네, 이유가 있죠. 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시스템적인 변화를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차선 유지 지원. 요거는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해요. 네. 아예 없었나? 유지 지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풀 세이프티 패키지가 모든 전 차량에 기본 적용이 됐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도 실제로 보고도 많이 놀랐던 부분이에요. 맞아. 아, 제일 밑에부터 많이 넣어준다라는 부분들. 아 맞아. 이 풀 세이프티 패키지가 뭐가 있었냐면 긴급 제동 장치 그리고 졸음 경고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차선 변경 지원 총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볼보 VDS 에보입니다. VDS 기억나세요? 아니 그건 기억 안 나요. 볼보 다이내믹 스티어링이다라고 해서 개인 설정을 통해서 차체 제어 보조라던가 이 모든 것들을 이 감도 자체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헤더 부분은 이제 좀 캡을 따보면은 그 관을 통해서 중간에 모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보시면 햄스터가 운전을 합니다. 막 달리면서 그러니까 감도를 최대한 낮추게 되면 그런 식으로까지 쉽게 운전할 수가 있는 좀 거죠. 가볍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험로라던가 아니면 좁은 길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본인이 입맛에 맞게끔 조율을 하고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차주들마다 원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힘이라던가 좀 빡빡하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기능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댑티브 하이빔. 이게 맞은편에 오는 차량에 이 눈이 부시지 않도록 아 그게 조율해 제일 주는 기억 거죠. 많이 나요. 그 좋은 기능이죠. 진짜. 네, 좋은 기능인데 사실 차주분들이 승용차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네, 자꾸 이제 맞아 뭐 이렇게 말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찾아봤던 건데 네. 이 어쨌든 의뢰를 해주신 게 FH 500이잖아요. 네. 그럼 540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오 네, 아주 훌륭한.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허접해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예, 첫 번째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외관적인 부분의 차이입니다. 네.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캡 크기도 똑같고 하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다 똑같고 옆에 달려 있는 것만 네. 배지만 달라요. 예, 그리고 500인지 540인지.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차이 같은 경우가 한 1,500, 2,000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게 차이점이 될 테고 네. 세 번째는 540이 유일하게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돼요. 듀얼 클러치 적용하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트럭에서 최초로 적용이 된 건데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션 옆에 붙어 있는 건데 네. 보통 이제 트럭이나 아니면 저희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면 중간에 퍽퍽거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게끔 나머지 하나가 일하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스탠바이를 때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 볼보 자체에 그 아이시프트 미션 있잖아요.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예. 그 미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볼보가 그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웬만해선 승용차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트럭에 적용시켰다는 자체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좀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볼보가 힘이 좋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지금 그 브랜드의 마력수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웬만한 그 대형차들은 전부 다 500마력 이상입니다. 네. 많게는 이제 뭐 한 570마력, 580마력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런데도 볼보가 힘이 좋다고 평가받는 이유, 500마력짜리, 540마력짜리가 그걸 훨씬 상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듀얼 클러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후한 평가가 있는데요. 요게 또 망가지면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단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500마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540보다는 연비가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차주분들 이게 물론 차주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운전하느냐 운전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고성 연비가 500이 좀 더 뛰어나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연하죠. 이게 그 통이 크면 클수록 먹는 기름 양도 많아지는 거는 그렇죠. 기정화된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나 그런 게 다른 건 아니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달로그는 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금액을 얘기할까요? 네. 네, 지금 그 저기 댓글에 구독자분께서 의뢰주신 FH500 근데 6x4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원쓰리를 만들 수 있는 모델, 이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간거리는 5,600짜리가 있고 6,200짜리가 있는데 5,600이든 6,200이든 금액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0마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차량 가격이 2억 2,990만 원입니다. 할인이 3,448만 5천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원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축을 달아야겠죠. 자동 가변축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축 가격 인상까지 다 포함해서 1,600만 원의 축값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특장을 씌울 때 정말 저렴한 특장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사람들이 볼보에 저렴한 특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볼보 신차에는 좀 그래도 괜찮은 특장 이런 것들 쓰겠죠. 그 특장 기본적으로 해갖고 2,7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을 때 총 금액 2억 3,891만 5천 원이 됩니다.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전처럼 이제 똑같이 뭐 금리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69개월, 그러니까 3개월 거치를 두고 69개월에 5.9%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할부 금액이 409만 1,438원이 됩니다. 409만 원. 네. 409만 원. 이게 되고 만약에 부가세 2,171만 9,645원을 받아서 캐피탈 납부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371만 9,489원이 됩니다. 370만 원 정도. 네. 금액이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높네요. 네, 높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서 그렇죠. 할부를 요구로 풀할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실상 벌 수 있는 돈이 없네요. 풀할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풀할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웬만한 일을 하더라도 수중에 남는 게 한 200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풀할부는 절대 추천을 안 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가 뭐 캐피탈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슬프거든요. 캐피탈 이제 한 5년 뒤에 이제 어쨌든 차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 계속 다니다 보면은 수리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근데 할부가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수리비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마음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보면 네. 차를 한 번 사면 굉장히 길게 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도 좀 좋은 차, 뭐 문제가 없는 차를 또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차주분들의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FH 관련해서도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저희 뭐 댓글이라던가 이 모든 정보를 좀 취합을 좀 해봤는데 보통 이 일반적인 모델들 뭐 볼보 이외에 제외하고 나머지 브랜드들 차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 뭐 이거는 이런 게 좋고 나쁘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FH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망가졌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 들은 바가 잘 없습니다.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길게 타기에는 아주 적절한 차다라는 게 통계치상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불만들이 많이 없고 만족감이 좀 클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볼보이고 또 FH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밍이라던가 정리 영상에 충분히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약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또 이후의 촬영은 아마 이제 댓글을 통해서 또 선별을 해서 할 예정이니까 댓글을 통해서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트럭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살짝 또 낮아졌잖아요. 경계 단계가. 그래서 좀 가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작년이랑 올해 진짜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체인지하고 막 그래서 뭐 당분간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행사 그러니까요. 부분은. 좋습니다. 해서 또 다음에 재밌는 주제 그리고 트럭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 저희가 당분간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주분 영상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언제든지 저희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R맨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